1번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3분의 2제곱 따라서 2 곱하기 3의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제곱 2 곱하기 3 6이다. 2번 fx가 이와 같기 때문에 f'x는 6x제곱 빼기 10x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f'2이고 f'에는 24 빼기 20인 4이다. 3번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와 같기 때문에 따라서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므로 코사인 세타는 4, 4분의 1에서는 양수고 제곱의 합이 1이 되어야 되니까 3분의 2 루트 2 따라서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 마이너스 2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이다. 2번이다. 4번 fx가 실선수에서 연속이니까 2에서 연속이고 따라서 2에서의 좌극한 6 빼기 a와 2에서의 우극한 또는 함수값 4 더하기 a가 같아야 되고 그러므로 2a가 2이고 a는 1이다. 1번이다. 따라서 fx는 x 세제곱 빼기 3x제곱 더하기 c f1의 값은 따라서 마이너스 2 더하기 c인데 그 값이 6 그러므로 c는 8 따라서 f2의 값은 8 빼기 12 더하기 8 4번이다. 6번 S4 빼기 SE는 A3 더하기 A4 따라서 A3 더하기 A4의 값이 3A4와 같기 때문에 따라서 A4의 값은 2분의 1 A3과 같고 따라서 공비의 값이 2분의 1이다. 근데 A5가 4분의 3이니까 따라서 첫째 항 A1에다가 Rn의 제곱 16분의 1을 곱한 값이 4분의 3이고 그러므로 첫째 항 A1은 4분의 3 곱하기 16인 12이다. 따라서 A1 더하기 A2의 값은 A1 더하기 A2의 값은 A1이 12이고 A2가 공비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6 따라서 18이다. 4번이다. 7번 알파에서 극대이고 베타에서 극소이기 때문에 알파 베타에서 f'x가 0이 되겠고 f'x는 x제곱 빼기 4x 빼기 12이니까 x 빼기 6 x 더하기 2로 인수분해가 되고 따라서 fx는 마이너스 2와 6에서 각각 극대 극소 값을 갖는다. 그러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2 베타는 6 그러므로 베타 빼기 알파 이 값은 6에서 마이너스 2를 뺀 값인 8이다. 5번이다. 8번 3차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등식을 만족한다. 따라서 x 빼기 1 곱하기 fx가 20 3x로 묶여지고 x 세제곱 빼기 1 x 빼기 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왼쪽과 오른쪽이 완전히 같은 식 따라서 fx는 다항식이기 때문에 3x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과 같다. 즉 3x 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3x 따라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x의 정적분 값은 홀수차는 적분하면 0이니까 짝수차만 2배의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3x제곱 dx 따라서 2 곱하기 x세제곱 8 16이다. 2번이다. 9번 수직선 위의 두 점 P와 Q에 대해서 PQ를 M 대 1 빼기 M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는 더한값 1분의 M 곱하기 2값 M 로그 5의 12 더하기 1 빼기 M 곱하기 로그 5의 3 이 값이고 정리하면 로그 5의 12의 M제곱 곱하기 3의 1 빼기 M제곱이 되는데 그 값이 1이다. 따라서 12 그러니까 4의 M제곱 3의 M제곱 에다가 3의 1 빼기 M제곱을 곱한 값이 5이고 따라서 이 값이 3이니까 4의 M제곱은 3분의 5이다. 4번이다. 10번 t가 0일 때 동시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회에서의 속도가 이와 같기 때문에 PQ 각각의 점의 위치를 x1t, x2t라고 한다면 x1t는 3분의 1t 세제곱 빼기 3t제곱 더하기 5t 원점을 출발했기 때문에 더하기 c에서 c가 0 그리고 점 Q의 위치인 x2t의 값은 t제곱 빼기 7t 역시 원점 출발 더하기 0 이때 시각회에서의 두 점 PQ 사이의 거리인 ft는 따라서 절대값의 x1t 빼기 x2t 이와 같이 식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절대값의 뺀값
3분의 1t 세제곱 빼기 4t 제곱 더하기 12t 이렇게 되고, 이 함수가 언제 증가하고 감소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ft 이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잡아주면, 이 안쪽에 있는 함수를 먼저 잡아주면 y는 3분의 1 t 세제곱 빼기 4t 제곱 더하기 12t 이 함수의 그래프는 t 제곱 빼기 8t 더하기 12가 더함수이기 때문에 t 빼기 2, t 빼기 6, 따라서 그래프가 그와 같이 그려지는 함수이고, 2를 대입할 때 나오는 값이 3분의 8 빼기 16 더하기 24, 그래서 3분의 8 더하기 8, 24, 3, 8, 24, 32. 여기가 따라서 2와 3분의 32, 그리고 6을 대입해주면 3분의 6의 세제곱, 3분의 6 곱하기 36, 6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36, 더하기 72. 이기 때문에 2 곱하기 36에서 4 곱하기 36을 빼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36, 마이너스 72, 더하기 72, 0. 그래서 그래프가 이와 같이 그려지네. 여기가 6, 여기가 2, 0을 대입하면 0, 여기가 0. 그래서 이 절대값 안쪽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가 이와 같이 그려지고, 절대값을 씌웠고, 그리고 t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 따지니까 이 0보다 작은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거고, 그냥 거리 함수 자체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언제나 양수니까 이게 바로 ft의 그래프. 따라서 두 점 PQ 사이의 거리를 ft라고 할 때 ft가 0부터 a까지 구간에서 증가하고 a부터 b에서는 감소하고 b보다 큰 범위에서 증가한다. 0부터 2까지 증가하고 2부터 6까지 감소하고 6보다 큰 범위에서 증가하니까, 따라서 a의 값은 2, b는 6. 이때 시각이 따라서 2부터 6까지의 점 Q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 점 Q의 위치가 이와 같이 만들어지고, 이 점 Q의 위치가 t제곱 빼기 7t, 따라서 실제로 움직인 거리니까 그냥 속력을 접근하는 걸로 2부터 6까지 v 2t, 2t 빼기 7의 절대값 dt, 이걸 그냥 계산하면 2분의 7, 2분의 7, 3.5까지는 음수 7 빼기 2t dt, 그리고 2분의 7부터 6까지 그 범위에서는 양수니까 2t 빼기 7 dt. 따라서 7t 빼기 t제곱 2분의 7 더하기 t제곱 빼기 7t 2분의 7 6. 따라서 2분의 49 빼기 4분의 49 빼기 14 더하기 4 더하기 36 빼기 42 빼기 4분의 49 더하기 2분의 49. 따라서 2분의 49 마이너스 4분의 49 마이너스 4분의 49 지워지고, 40 빼기 4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6 2분의 49 마이너스 16 2분의 49 빼기 32 2분의 17. 따라서 2번이다. 11번. 이 시기에서 만약에 A6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이면, 그러면 A6과 A8이 같아져서 따라서 공차 D가 0이 되고, 그러므로 공차가 0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과 모순이니까, 따라서 A6은 0보다 작은 수이고, 그리고 A6이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A6이 A8, 그러니까 A6 더하기 1이와 같다 라는 식이 만들어져서, 따라서 이 A6의 값은 마이너스 2D, 따라서 A6은 마이너스 D가 된다 라는 식이 나오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두 번째 식에서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 더하기 1분의 1을 등차수열이기 때문에 공차 D를 분자해 놓고 곱해지고 나눠주면 식을 이렇게 쓸 것이고, 그러면 이 항이 D가 AK 더하기 1 빼기 AK와 같으니까, 따라서
이 각각의 분수로 그 두 개의 분수로 나눠서 써주면 AK 더하기 첫 번째 항에서 약분이 되어서 AK 분의 1, 우리 두 번째 항은 AK가 약분이 돼서 AK 더하기 1분의 1. 그 식의 K자리 1분의 5까지 대입하면 중간항이 다 지워지고 처음 항인 A 1분의 1이 나오고 끝항인 A 6분의 1이 나오고, 그런데 A6이 마이너스 D이기 때문에 A6이 마이너스 D인데 그 값은 A1 더하기 5D이니까 따라서 A1의 값은 마이너스 6D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6D 분의 1 그리고 A6이 마이너스 D 플러스 D분의 1, 이 값이 되는데 그 값이 96분의 5다. 자, 따라서 살짝 정리해주면 D분의 1 곱하기 이 값을 6D로 통분해주면 6D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6에서 5, 이 값이 96분의 5. 따라서 5 지워지고 6 나눠주면 D제곱의 값은 16. 따라서 D제곱의 값은 16. D가 음수이기 때문에 A6이 음수이고 그 음수가 마이너스 D니까 D는 양수네. 따라서 D는 양수고 D는 4. D가 4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수열 AN에 대해서 다 알았고, AN은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6D, 그러니까 마이너스 24고, 그리고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 되고, 그 수열의 15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라 라고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1부터 15까지 AK 등차 수열의 합 2분의 15 곱하기 첫째 항 마이너스 24의 2배 마이너스 48 플러스 n-1의 14 곱하기 공차 4. 따라서 2분의 15 곱하기 56 빼기 48 8 나눠지고 4 60. 따라서 1번이다. 12번 함수 fx가 이와 같은 3차 함수인데 0부터 6까지의 범위 안에 있는 t에 대해서 t보다 작을 때는 gx를 fx와 같은 것으로, 그러니까 fx가 0과 6과 9 이 세 개의 점에서 만나는 3차 함수, 최고차항수가 9분의 1인 그런 3차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특별히 0부터 6까지 그 범위 안에 있는 이 범위 안에 있는 t에 대하여 그 t보다 왼쪽에서는 fx를 가져가고 t보다 큰 t 오른쪽에서는 t하고 ft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긋겠다. 가령 t가 이 값이라고 한다면은 거기까지는 그냥 가고 그 다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이렇게 긋는 거지. t가 이 값이면 거기까지 그냥 가고 거기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이렇게 긋는, 그때 그 gx의 그래프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가 언제 최대가 될까 이건데, 그러니까 이 넓이보다 이 넓이가 더 크고 가급적 이 직선이 오른쪽으로 밀렸을 때 그때 만들어진 영역의 넓이가 클 것이기 때문에 가장 오른쪽으로 밀렸을 때가 접할 때이겠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 3차 함수 fx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을 갖는 그 접점의 x좌표가 t가 될 때 그때 넓이가 최대가 되겠다 라는 판단을 하면서 우리는 그 t를 먼저 구할 것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따라서 fx는 하고 미분을 해서 언제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1인지를 따져야 되니까 저걸 먼저 전개한 다음 미분하자고. 전개하게 되면은 x 세제곱 빼기 15x 제곱 더하기 54x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f'x는 9분의 1에 3x 제곱 빼기 30x 더하기 54가 되는데, 이 값이 언제 마이너스 1이 되는가,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의 x의 값을 우리가 찾아주면 따라서 x 빼기 3, x 빼기 7. 그러니까 지금 이 3차 함수에서 이 먼저 접하는 이곳이 3이고 이 아래쪽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점이 또 하나 있는데 거기가 지금 마이너스 7이란 얘기니까 이 점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점이 필요하니까, 따라서 t의 값이 3일 때 그때 넓이가 최대가 되겠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것이고, 그 영역의 넓이를 이제 실제로 구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황을 보면 0이 있고 6이 있고 9가 있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뭐 이렇게 되는데, 이 점 이렇게 선이 이제 그어지는 거고, 이 점의 좌표가 x가 3일 때 3을 대입해주게 되면 f3의 값이 9분의 1 곱하기 27 빼기
9 곱하기 15 15 곱하기 9 더하기 54 곱하기 3 그래서 9로 나눠주면 3 나오고 빼기 15 더하기 6, 3, 18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 값이 6 이렇게 나오네. 이 점의 좌표가 3과 6이고 따라서 이 오른편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긋게 되면 이 길이가 좀 6이니까 이 오른쪽은 그냥 한 편의 길이가 6인 그 삼각형의 넓이니까 이 삼각형 따라서 넓이가 18 이렇게 나올 테고 이쪽은 우리가 0부터 3까지 정적분 계산을 해줘야지 fx를. 그래서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0부터 3까지 fx 이걸 적분해야지. 9분의 1에 x 세제곱 빼기 15x제곱 더하기 54x dx에다가 18을 더해준 값이 넓이의 최대값이 될 거다. 부정적분이 4분의 x 내제곱 빼기 3분의 5 곱하기 x 세제곱 더하기 27x제곱 이렇게 되겠네. 3을 대입해서 9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의 4제곱 9의 제곱 빼기 5 곱하기 3의 세제곱 3 곱하기 9 더하기 27 곱하기 9 0 대입하면 됐고 더하기 18 9 약분하고 따라서 4분의 9가 나오고 빼기 15 더하기 27 더하기 18 이 값이 3, 30 따라서 4분의 129이다. 3번이다. 이와 같은 삼각형 이 그림에서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와 그리고 사인 ADC 이거에 대한 사인 값을 구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 AB가 3이다. 그러니까 이 길이가 3이다 라고 주어져 있고 그리고 BC가 루트 13 이 길이를 주고 있고 이 값 주고 있고 그럼 당장 우리는 이 길이를 코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길이를 우리 먼저 구할 거고 그리고 또 넓이의 B를 주고 있으니까 이 넓이도 자를 구하면 될 것 같아. AD하고 CD 이 길이를 주고 있기 때문에 뭐 식이 나올 것 같긴 하다. 일단 X를 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보죠. 따라서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따라서 X제곱 빼기 3X 빼기 4가 0 그러니까 X 빼기 4X 더하기 1이 0이니까 그러므로 X는 4이다 양수니까 라고 X의 값을 구했고 이 값이 4다라고 구해졌고 그리고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게 삼각형 ABC의 넓이 그러니까 이 넓이를 S1이라고 하고 그리고 ACD 이 넓이를 SE라고 한다면 그때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삼각형의 넓이는 X가 4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S1의 값이 먼저 구해지네.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 그래서 4 약분하고 3 루트 3이라고 나오고 그리고 SE의 값은 지금 AD하고 CD의 길이의 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넓이를 표현을 한다면 2분의 1 곱하기 AD, CD, 사인 각 ADC 이렇게 되는데 근데 AD하고 CD의 곱이 9다 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2분의 9 사인 각 ADC 이 값이 SE가 되는데 그런데 그 SE의 값이 6분의 5 S1과 같다 라고 하니까 여기다가 6분의 5를 곱한 6분의 5 곱하기 3 루트 3과 같다 그러니까 2분의 5 루트 3과 같다 라는 식이 주어진 거고 여기서 사인 값이 먼저 구해지네. 사인 따라서 각 ADC 이 값은 2분의 9를 곱한 값이 이 값이니까 여기에다가 9분의 1을 곱한 2분의 5 루트 3 곱하기 9분의 2 해서 9분의 5 루트 3이야 라고 보이시고 사인각 ADC를 알았고 그 다음에 내저번의 반지름, 이 외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고 싶은데 우리 이 각을 알고 있고 이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사인 법칙에 의해서 2R을 구할 수가 있지. 따라서 2R의 값은 사인 각 ADC 그러니까 이 값분의 9분의 5 루트 3분의 X 이 길이 AC 4 따라서 4 이기 때문에 R의 값은 일단 2R을 먼저 정리하고 이 값은 5 루트 3분의 36 따라서 R의 값이 5 루트 3분의 18 이렇게 되고 그러므로 사인 ADC분의 R의 값은 그 길이 R 곱하기 사인의 역수니까 R의 값이 5 루트 3분의 18이고 사인이 이 값이니까 이 값의 역수 그러면 5 루트 3분의 9를 곱하는
따라서 25 곱하기 3 분의 18 곱하기 9. 따라서 3 약분하고, 그러므로 25분의 54이다. 따라서 1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내겠다. 14번 도자연수 A, B에 대해서 fx를 이와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2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2x세제곱 빼기 6x 더하기 1. 그러니까 그 함수의 그래프가 f'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때 f'x가 6x 제곱 빼기 6이게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되고, 따라서 그래프가 이와 같이 그려지는데 마이너스 1이고 1이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할 때 함수값이 f-1,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6 플러스 1 해서 5 이렇게 나오고, 또 1을 대입해 주게 되면은 f1이 2 빼기 6 더하기 1 해서 3 빼기 6이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네. 따라서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러니까 f2도 한번 마저 잡아주면 f2는 16 빼기 12 더하기 1 그래서 5가 나오네. 그래서 fx가 그래프가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이 5가 되고, 그리고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 되고, 그리고 2를 대입하면 다시 5가 되는, 그럼 최고 차항의 개수가 2인 3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 범위에서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그렇게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0을 대입하면 1이니까 1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래서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딱 여기까지 이 정도로 그림이 그려지고, 그리고 2보다 클 때에는 이런 이차함수가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y는 9란 직선, 5이면 조금 더 위에 여기 9가 있으면 이 직선하고 2와 b에서 만나고 최고 차항의 개수가 자연수, 양수인 이차함수니까 이 점에서 만나는 이차함수고, 만약에 b가 자연수니까 1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그런 이차함수가 그려지겠지. b가 2라면은 이 점에서 접하는, b가 3이라면 4라면 5라면 그럼 이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런 가능한 그래프가 다양하게 이제 그려지는 것이 이제 가능한데, 뭐 이렇게 또는 접할 때 또는 내려갔다 올라가는. 근데 그렇게 함수 fx를 정의한 다음에 그 함수 fx의 그래프가, 그런데 y는 t랑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할 때, 그럴 때 이등식을 만족하는 t 그 k가 하나밖에 없다. 근데 이등식이 그 t가 k일 때의 함수값과 좌극한 우극한 값을 모두 더한 값이 9가 되는 k가 하나밖에 없다 이러고 있는데, 근데 살짝 우리가 이제 신경 쓰이는 게 이 부분이 이제 신경 쓰이니까, 만약에 fx의 그래프가 이보다 큰 부분에서 그냥 증가하거나 적당히 내려가다가 증가하거나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래서 이런 부분, 만나지 않는 이 오른쪽 부분에서 이보다 큰 범위에서 만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그럼 그 k에 대해서 만나는 점의 개수가 gk니까, 그러니까 세 개의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gk가 3이 되고, 그리고 t가 k보다 작을 때 이 바로 직전에도 역시 세 개니까 계속 세 개의 점에서 만나니까 좌극한 값도 3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 값도 3이 되고, k보다 조금 큰 범위에서도 세 개에서 만나기 때문에 우극한도 3이고, 그래서 3 더하기 3 더하기 3인 9가 되는 k가 지금 이런 점들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하나만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오른편에서 이 fx가 만나지 않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모든 k에 대해서 마이너스 3보다 큰, 그리고 5보다 작은 그와 같은 만나지 않는 범위 아니면 모든 k에 대해서 이등식이 성립한다. 따라서 문제가 생기지. 그러니까 그와 같은 k가 하나만 있으려면 그냥 이렇게 오른편에서 만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의식을 하면서 이 이차함수가 적당히 내려와 줘야, 그래야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위에도 4개, 아래도 4개, 뭐 이런 식의, 그래서 9가 되는 상황이 이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내려와 줘야겠다 싶은데,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3보다 큰 이 부분을 다 커버를 해야만, 그래야만 무수히 많은 k가 존재한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이차함수가 마이너스 3에서 이렇게 접하는 그런 이차함수가 그려질 수도 있고, 또는 더 내려가기도 하고, 이와 같은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쯤에서 우리는 마이너스 3에서 만약에 접하는 그런 이차함수라고 한다면, 그럼 그 마이너스 3보다 클 때에는 함수값이 하나, 둘, 셋, 넷, 5개, 5가 되고, 우극한 값도 5가 되고 좌극한 값도 5가 되어서 9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지만, k가 마이너스 3일 때에는 함수값이 하나, 둘, 3개의 점에서 만나니까 3개, 3이 되고, 우극한은 그 k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면 하나, 둘, 셋, 넷, 5개의 점에서 계속 만나니까 극한 값도 5가 되겠지.
우극한이 5가 되고 함수값이 3이고 좌극한은 K, 마이너스 3보다 작다면 그냥 하나의 점에서밖에 안 만나네. 그래서 1이 되어서 그래서 5가, 9가 되는 일이 벌어지네. 그러니까 그 2차 함수가 딱 y는 마이너스 3이라는 직선하고 접하는 경우라면 마이너스 3에서만 이 등식이 성립하겠다. 마이너스 3이 아닌 경우에는 살짝 눈으로 봐도 아래쪽에서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3이 나오고 그냥. 그리고 이런 어중간한 값에서는 좀 크고 값이 이 경우에도 하나 둘 셋 넷 함수값이 4인데 좌극한 값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가 되어서 이미 9가 되는데 우극한도 2거든. 그래서 그 9가 나오질 않아. 11이 나오지. 그 다음부터는 9가 또 나올 일이 없고. 그래서 이 이차함수가 마이너스 3에 접할 때 일단 k가 마이너스 3이 되면서 그 경우만 이등식이 성립하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만약에 마이너스 3에 접하지 않고 그냥 다 더 내려와 버린다면 그러면 이제는 마이너스 3에서의 함수값이 4가 되고 우극한 값이 셋, 넷 역시 4가 되고 좌극한 값이 3이 되어서 일단 마이너스 3에선 그 합이 9가 되질 않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떨까 하고 보면 하나, 둘, 셋, 3이 되고 우극한도 3이 되고 좌극한도 이게선 그 성립을 하는데 이 등식을 만족하는 k가 여기 있는데 그런 k가 굉장히 많네.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 그 극소값과 마이너스 3 사이에 있는 모든 k에 대해서 이 등식이 성립하겠다. 함수값도 그리고 우극한 좌극한도 다 3이기 때문에, 따라서 k가 그와 같은 k가 하나만 있으려면 반드시 그 2차 함수가 y는 마이너스 3과 접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그 2차 함수가 따라서 접한다는 얘기는 뭐 이제 중근을 갖는다, 이제 그렇게 갈 수가 있으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3이 되는 x가 하나밖에 없어야 되고 이 방정식의 판별식 d가 0이 되어야겠지. 그래서 살짝 정리해주면 a 곱하기 x제곱 빼기 2 더하기 b의 x 더하기 2b 이 방정식, 그러니까 ax제곱 빼기 2a 더하기 ab의 x 더하기 2ab 더하기 12가 0이다. 이 방정식.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가져야 되고, 따라서 판별식 d가 2a 더하기 ab의 제곱 마이너스 4ac 4a 2ab 더하기 12 이 값이 0이어야겠지. 근데 이 식은 a로 묶여지고 a제곱에 b 더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4a에 2ab 더하기 12가 0. 그래서 a 하나 약분하고 a는 자연수니까. 그리고 전개를 해야 되나? 전개를 그냥 해버리면 ab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4a 빼기 8ab 빼기 48 이 0 이렇게 되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게 더하기 4ab가 완전 제곱식이 나오네. 그러니까 ab 제곱 빼기 4ab 더하기 4a가 48. 이 식이 a 곱하기 b 빼기 2의 완전 제곱이네. 그래서 a도 자연수고 b도 자연수니까 b 빼기 2는 정수고 이 값은 그럼 자연수가 되겠지. 음이 아닌 정수. 근데 제곱수인데 48을 어떤 제곱수와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몇 가지 없으니까 이게 1이면 48 곱하기 1도 가능하고, 또는 4도 될 수가 있네. 12 곱하기 4 또는 16 곱하기 3도 될 수가 있죠. 따라서 가능한 경우가 이제 이런 경우밖에 없고, 그러므로 a가 48이고 b 빼기 2가 1인 경우 또는 마이너스 1인 경우, b가 1이 되면, 그런데 그런 그래프가 안 그려지니까 b는 지금 2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b 빼기 2가 1인 경우, b가 3인 경우, 이런 경우도 가능하고. 15번 첫째 항이 자연수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 등식에 의해서 그 다음 항이 결정이 된다. 이때 6번째 항과 7번째 항의 합이 특별히 3일 때 첫 번째 항으로 가능한 값을 모두 구해서 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에게 주어진 규칙을 보면 그 전항이 만약에 홀수라면 그 다음 항은 2의 홀수 제곱이기 때문에 이 값은 일단 2의 홀수 제곱인 2나 2의 세제곱 8, 2의 다섯 제곱 32 이제 이런 수가 가능하고, 아니면 그 값이 짝수이면 짝수의 반이니까 이 값은 모든 자연수가 다 가능하지. 모든 자연수가 다 가능하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이 결과로 만들어지는 값은 어쨌든 an이 홀수이든 짝수이든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값은 모두 자연수가 되니까
따라서 이 첫째 항이 자연수인 것에서 이 규칙에 의해서 각각의 항을 만들게 되면 만들어지는 모든 수들은 전부 다 자연수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고. 그런데 여섯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의 합이 3이라고 하니까 따라서 여섯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 모두 역시 자연수인데 더해서 3이 되는 경우는 1 더하기 2 그리고 2 더하기 1밖에 없을 테니까 이 두 가지 가능한 경우가 있겠다. 근데 만약에 여섯 번째 항이 1이면 홀수니까 홀수인 경우에는 2의 1제곱에서 2가 나와야 하는데 마침 2가 나오면 되네. 그러니까 딱 맞아 떨어지고 여섯 번째 항이 2라고 한다면 그러면 짝수니까 그 다음 항은 1이 나와야지. 근데 1이 나오면서 3이 되는 경우로 이 경우도 맞아 떨어지네. 그래서 이 두 가지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결국은 첫 번째 항을 우리가 추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섯 번째 항으로 가능한 값은 따라서 1과 2 모두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첫째 항을 우리가 추적을 해야지. 그래서 n이 있고 an 해서 이제 표를 살짝 만들어 본다면 첫째 항이 있고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그리고 여섯 번째 항. 그런데 우린 여섯 번째 항이 1인 경우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 그럼 1, 그 앞쪽에는 어떤 수였을까를 따질 때 1이라는 결과는 그 이전 수가 2의 홀수여서 2의 an제곱으로 만들 수 있는 수가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아래 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일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2분의 1 곱해서 1이 나온 경우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전에는 무조건 2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갈 거고 그리고 2라고 한다면 네 번째 항은 2는 마침 2의 1제곱이니까 그러니까 그 직전 항이 네 번째 항이 1일 수 있고 아니면은 4일 수 있는 거지. 1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전엔 2가 돼야 된다라는 걸 이미 판단했으니까 4는 2의 거듭제곱의 홀수제곱으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아래식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8이겠네. 2는 다시 1과 4가 가능하니까 1, 4가 가능하고 그리고 8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2의 세제곱이 8이니까 3도 가능하고 그리고 16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1의 경우에는 2가 될 수밖에 없고 4의 경우에는 8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3인 경우에도 3은 이렇게 못 만드니까 6이 나올 수밖에 없고 16은 2의 4제곱이지만 5제곱 홀수가 아니기 때문에 4가 따라서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식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네. 32. 그래서 여섯 번째 항이 1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항은 이런 4개의 가능한 값이 만들어지는 상황이야 라고 우리가 이제 판단할 거고 그리고 여섯 번째 항이 2인 경우 여섯 번째 항이 2라고 한다면 그런데 다섯 번째 항이 2인 경우에 쭉 첫 번째 항까지 갔더니 이 규칙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규칙에 의해서 가능한 수가 2, 8, 6, 32였기 때문에 같은 규칙으로 이 2에서 시작해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을 갈 거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그래서 2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를 쓰게 되면 그러면 두 번째 항으로 가능한 값이 2, 8, 6, 32야 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이 상황에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고 2였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항으로 가능한 값이 1과 4네. 그러니까 1과 4가 가능하고 8의 경우에는 3하고 16이 가능했지. 그러니까 3하고 16. 6은 거듭제곱이 아니니까 오로지 12. 32는 마침 2의 5제곱인데 가능하네. 5일 수 있고 아니면 63. 이런 값들이 모두 첫째 항으로서 가능한 값들이다. 그래서 첫째 항으로 가능한 값들이 모두 이렇게 찾아졌기 때문에 이 값들을 모두 더하라 라고 하고 있으니까 작은 수보다 빠짐없이 더하기 위해서 좀 조심스럽게 표시해 나가면서 더해보자고. 그러니까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고 5가 있고 6이 있고 그러니까 1부터 6까지 모든 수가 다 있고 그래서 우린 이 모든 수를 다 더할 거고 그 다음에 작은 수가 8이 7은 없고 8이 있고 그리고 90은 없고 11도 없고 12가 있겠네. 12 그리고 13, 14은 없고 16, 32, 64 이런 값들이 따라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A1로서 가능한 값들이고 이 값들을 모두 더한 값이 얼마인가를 대답하는 문제니까 다 더해주면 10에다가 5, 15, 21, 29 여기까지 나온 게 29 그리고 16과 64를 더하면 80 에다가 44를 더하는 거네. 따라서 124 더하기 29 이것이 153 이렇게 나오겠는데 따라서 3번 153이다 라고 16번 27분의 1이 3의 마이너스 3제곱이니까 지수를 보면 왼쪽은 x 빼기 8 오른쪽은 마이너스 3x 따라서 4x가 8
그러므로 x는 2이다. 그리고 17번 fx가 이와 같기 때문에 f'x는 그냥 곱비 미분을 쓰면 x제곱 더하기 3 더하기 x 더하기 1 곱하기 2x 따라서 f'1의 값은 4 더하기 2 곱하기 2인 4, 즉 8이다. 18번 두 개의 수열 an과 bn에 대해서 이등식 성립한다. bn의 합을 구하라 라고 하겠는데 전부 다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합이기 때문에 시그마 ak 그 합을 우리가 a라고 놓고 시그마 bk를 b라고 놓으면 이 식은 a는 2b 빼기 10과 같다라는 식이고 두 번째 식은 3a 더하기 b는 33과 같다라는 식이니까 여기서 a를 지우고 b를 구해주면 a가 2b 빼기 10이니까 여기에 집어넣어서 따라서 6b 빼기 30 더하기 b의 값이 33. 그러므로 7b의 값이 63과 같다 이렇게 되네. 따라서 b의 값은 9이다. 그러므로 9다. 19번 함수 fx가 sin 4분의 파이 x라고 할 때 0과 16 사이에 있는 x에 대하여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값의 합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x자리에다가 2 더하기 x를 집어넣었을 때 이 상황을 생각을 하면 그러면 4분의 파이 곱하기 2니까 2분의 파이가 더해지면서 식이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바로 대입을 해버리지. 그러니까 fx가 이러니까 f의 2 더하기 x는 사인의 4분의 파이 곱하기 2 해주게 되면 2분의 파이가 나오고 그리고 4분의 파이 x가 더해져서 이것은 코사인의 4분의 파이 x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f의 2 빼기 x 역시 사인의 4분의 파이 곱하기 2 해주면 역시 2분의 파이이고 빼기 x 곱하기 4분의 파이인 4분의 파이 x 이것도 코사인 4분의 파이 x네 이렇게 되어서 따라서 왼쪽 값은 결국은 코사인 제곱의 4분의 파이 x 이 값이 되는데 그 값이 언제 4분의 1보다 작아지는가. 다시 말해서 코사인 4분의 파이 x가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 사이에 있게 되는 x는 어떤 값인가 라고 우리 얘기 묻고 있고 그럼 코사인의 그래프를 살짝 우리가 떠올려 보면 이렇게 그려지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대응하는 값이 2분의 1이 대응하는 값이 3분의 파이고 여기가 3분의 2파이 3분의 4파이 그리고 3분의 5파이 뭐 이러니까 따라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로서 가능한 x는 그 x의 4분의 파이를 곱한 이 값이 그 범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지. 3분의 파이보다 크고 3분의 2파이보다 작거나 또는 4분의 파이 x가 3분의 4파이보다 크고 3분의 5파이보다 작거나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조금만 더 써주면 이게 16이니까 많이 가니까 4분의 파이 x가 따라서 3분의 7파이 크고 3분의 8파이보다 작고 4분의 7x가 3분의 10파이 보다 크고 3분의 11파이보다 작고 뭐 이렇게. 근데 일단 이 정도만 먼저 쓴 다음에 x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이분식을 만족하는 x는 파이가 지워지고 따라서 x가 3분의 4보다 크고 그리고 3분의 8보다 작다 이렇게 돼요. 3분의 8보다 작다. 그리고 두 번째는 x가 파이 지우고 4 넘겨주면 3분의 16보다 크고 이렇게 되네. 3분의 16보다 크고 3분의 20보다 작다. 또 여기에서는 x가 3분의 28보다 크고 그리고 3분의 32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는 x가 3분의 40보다 크고 이렇게 되네. 3분의 44보다 작고 한 칸만 더 가면 이미 지금 16 근처까지 왔으니까 하나만 더 써주면 또는 4분의 파이 x가 3분의 11, 3분의 13파이 보다 크고 3분의 14파이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x가 3분의 52 보다 크고 3분의 56 보다 작을 때 뭐 이런 x의 범위가 이제 적당하게 따져지고 그 범위 안에 있는 자연수 x를 우리가 구해주면 첫 번째 범위 안에 있는 자연수가 3분의 6이 있으니까 2가 나오고 두 번째가 3분의 18 6이지요? 3분의 18 세 번째가 3분의 30 10이 하나 들어가네 10 네 번째가 3분의 42 그러니까 14 그리고 다섯 번째는 3분의 54 정도가 들어가는데 18 근데 그 값은 범위를 벗어나니까
따라서 더 이상 이제 없겠네. 그러므로 그 부등식을 만족하는 x는 이렇게 4개가 있다. 그 4개의 값의 합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그 합은 32이다. 20번 루트 2보다 큰 a가 있고 fx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그 fx 위의 점 0 대입하면 0이 나오기 때문에 원점이 이 곡선 위에 있는데 그 점에서의 접선이 fx와 만나는 점 중에서 원점이 아닌 다른 점. 그럼 당장 그 직선과 어떤 직선과 이 함수가 만나는 교점 x좌표들을 모두 더하면 a가 되니까 근거 계사의 관계로부터. 따라서 그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니까 0이 한 이쯤에 있다 치고 접선의 기울기가 2가 되게 x축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그럼 만나는 또 다른 점의 x좌표는 세근의 합이 a이기 때문에 a가 지금 a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네. 그래서 점 a의 좌표는 따라서 이 직선의 방식이 y는 2x니까 기울기가 2 따라서 a, 2a 그와 같이 그 점 a가 좌표가 나오고 그리고 그 점 a에서의 접선이 이 fx의 그은 a에서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할 때 이 점을 b 그때 점 a가 OB를 지름으로 하는 이 성분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 위의 점이다 라는 것으로부터 따라서 A가 직각이야 라는 얘기를 할 거지. 그러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가 2다 라고 하는 것은 F'0이 2니까 바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각이야 라는 조건이 여기 이렇게 있는 거고 이 조건 때문에 따라서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게 A에서의 접선이기 때문에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인 F'A가 그러므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어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면서 수직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만들 거고 그런데 F'A가 마이너스 3A제곱 플러스 2A 곱하기 A니까 플러스 2A제곱 플러스 2인데 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해서 A가 먼저 결정이 되어지네. 그러므로 A제곱이 2분의 5 그러니까 A는 2분의 루트 10이야 라고 그렇게 A의 값을 우리가 우선은 잡아낼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A에서 그때 그와 같은 5고 A고 B가 있을 때 5A 이 길이 A이고 루트 2A니까 5A는 루트 5A 이렇게 될 테고 피타고라스 점이 쓴 거고 그리고 그 값과 AB 이 길이를 구해서 곱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각에 대한 기울기가 지금 2니까 이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이 2이고 직각이니까 따라서 이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은 5A분의 AB지. 그러니까 5A분의 AB 이 값이 바로 2이기 때문에 따라서 AB는 당장 2 곱하기 5A인 2루트 5A야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상황이네. 그래서 문제는 그 두 값의 곱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루트 5A하고 2루트 5A를 곱해서 10A제곱이 우리가 찾는 값이겠다. 그런데 A제곱이 2분의 5이니까 그러니까 10 곱하기 2분의 5 그래서 25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겠지. 21번 양수 A에 대해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이와 같이 정의된 함수 fx가 있는데 그 f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 t를 생각할 때 t에 대해서 이 범위에서의 최대값을 gt라고 하자. 그럼 일단 fx가 뭔가 그림으로 좀 잡혀야 우리가 이 상황을 볼 수가 있으니까 fx의 그래프를 좀 잡아보자고. fx는 마이너스 1부터 6까지의 범위에서는 이와 같은 2차 함수 x축하고 0과 6에서 만나고 2차항의 x가 마이너스 1인 0과 6이 이쯤에 있다고 한다면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마이너스 1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7 정도가 나오고 원점을 지나고 그래서 이 점하고 이 점을 지나는 그런 2차 함수가 이렇게 마이너스 1부터 6까지 범위에서 정의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지. 이렇게 꼭지점이 3이니까 3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9 플러스 18 해가지고 9라는 값이 적당히 여기 이렇게 잡히고 이와 같은 함수 2차 함수가 일단 6보다 작은 범위에서 정의가 되고 있고 6은 지금 포함이 안 되고 6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이런 로그 함수로 정의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6을 대입하면 마침 진수가 1이 되니까 0이 되네. a는 지금 양수고 그래서 로그 4의 x를 오른쪽으로 5만큼 평행이동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6에 있으면 점근선이 여기 5가 있으면 그걸 점근선으로 하는 이런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 점을 지나고 그렇게 증가하는 그런 곡선이 이 6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그려지고 있는 상황. 이것이 이제 a 로그 4의 x 빼기 5라는 그래프고 이와 같은 함수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t 각각의 t에 대해서 t-1부터 t 플러스 1까지 범위에서 fx의 최대값이 얼마인가 그 값을 t의 위치에 찍는 거지. 예를 들어 t가 0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범위인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범위에서는 최대값이 그 범위에서 그냥 증가하니까 1에서 최대값이 나오고 따라서 그 범위에서의 최대값은 f1이겠지. 그러니까 f1이 바로 g0이 되는 거네. t가 0일 때 그 범위에서의 최대값이 1이니까 f1이니까 따라서 g0은 f1 그러니까 1에 해당하는 2점 2점의 y값이 여기 이렇게 찍히겠네. 여기가 이제 그 g0이고 그렇게 해서 t의 값이 증가하면 그러면 그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구간에서 지금 3까지 그러니까 t가 2일 때 이게 지금 t가 0일 때고 그래서 쭉 해서 t가 2일 때까지 t가 쭉 증가하게 되면 이 구간이 1부터 3까지 이 구간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지. 옮겨가면서 그 각각의 구간마다 지금 3까지는 어쨌든 fx가 증가하니까 이 오른쪽 값에서 최대가 나오고 그것이 t의 자리에 찍히니까 1과 3 그 한가운데 그러니까 t가 2일 때 3에서의 함수값인 9가 이렇게 찍히는 그래서 결국은 t가 0부터 2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 증가하는 부분만을 건드려서 오른쪽에서 최대값이 나와서 그 값이 왼쪽으로 1만큼 이동이 된 이런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겠네. 이것이 GT의 그래프가 0부터 2까지의 그래프가 되고 그리고 t가 2보다 크거나 같고 지금 여기 4가 있는데 4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까지 쭉 움직이면 그 범위 안에 3이 다 포함이 되니까 t로부터 1만큼 왼쪽 오른쪽으로 떨어진 그 구간 안에 t가 2하고 3 사이에 있을 때 3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의 최대값은 바로 이 값. 이 함수가 지금 이 근처에서는 3에서가 최대니까 9라는 최대값을 쭉 상수함수처럼 가질 거고 그리고 4보다 큰 범위에서는 t가 4보다 클 때는 범위가 3부터 5까지 또는 뭐 4부터 6까지 이런 식으로 범위가 만들어지면서 감소함수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왼쪽에서 가령 t가 3일 때 구간이 t가 4일 때 구간이 3부터 5까지의 구간이 만들어지는데 3부터 5까지의 구간에서는 감소기 때문에 3일 때 최대가 되고 그것이 t가 4일 때의 함수값이지. 그러니까 t가 4일 때의 함수값은 바로 f3 이 점이 찍히는 거고 그렇게 이제 왼쪽에 있는 점이 쭉 찍혀나가겠다. 쭉 찍혀나가다가 그러다가 이 구간의 길이가 2가 되는 어떤 점이 있으면 t가 이 길이가 2가 된다라고 한다면 t가 딱 그 선부 그 구간의 중점까지 왔을 때 그때까지는 왼쪽에서 최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오른쪽으로 1만큼 평행이동된 그 점들이 찍힐 텐데 t가 그것보다 커지게 되면은 이제는 오른쪽에서 구간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오른쪽에서 최대가 되어서 다시 이것이 왼쪽으로 이동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네요.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얼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따라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다 라고 그림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으면 그러면 이 함수의 근데 최소값이 5라고 하니까 근데 이 값이 1을 대입하게 되면은 여기 1을 대입하면 이게 5야 여기가 5야 그리고 GT는 이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최소값은 2점 아니면 2점에서 나오는데 최소값이 5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값은 5보다 작아지면 안 되지.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 값이 5보다 크거나 같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라고 우리한테 지금 묻는 상황인 거고 이 상황을 살짝 다시 한번 그림을 좀 크게 그려서 한번 확인해 본다면 0이 있고 6이 이렇게 있고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있는 거지. 그리고 1일 때 여기가 지금 5인 거야. 그래서 저 gx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왼쪽은 왼쪽으로 1만큼 평행이 동한 곡선을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고 그대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1만큼 평행이 동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그러다가 최소값이 5가 되려면 올라가야 되잖아. 다시 올라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 선분의 길이가 2가 되는 순간이 5보다 위쪽에서 있어야만 내려오기 전에 올라가면서 최소값이 5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유지가 되겠지.
그러려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그러려면 이 길이가 지금 2가 이 선분의 길이가 2가 되는 선분 그 선분의 길이가 2가 되는 경우에 중점에서 이제 그렇게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니까 y 값이 5가 되기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그 위쪽에서 선분의 길이가 2가 돼야 되고 y가 5가 될 때의 선분의 길이는 그렇다면 선분의 길이가 점점 작아지니까 이쪽은 2보다 이 길이가 2보다 작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따라서 이 선분의 길이가 2보다 작아야 2보다 작거나 또는 같아도 최소값이 그때는 5가 될 테니까 같다. 이 상황을 우리가 떠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선분의 길이의 양 끝점에 중에서 왼쪽 끝점은 여기가 지금 1이고 대칭이 3을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이거 5란 말이야. 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길이가 5보다 작으려면 이 오른쪽 끝점의 x좌표가 7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되어야 되지. 다시 말해서 7은 이 점 이거나 또는 이 점 오른편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야. 그 얘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7에 따라서 7에서의 함수값이 이 로그 함수 7에서의 함수값이 이 점 오른편에 있으면 5보다 크거나 같겠지. 따라서 이 곡선이 a 로그 4의 x 빼기 5인데 이 식의 x자리에다가 7을 대입한가? 그러면 a 로그 4의 2라는 값이 되는데 이 값이 5보다 크거나 같아야 그래야 7이 5 교점 이 오른편으로 더 큰 함수값을 갖는 영역에 있고 교점 오른편에 있으면서 이 길이가 2보다 작아져서 길이가 2가 되는 구간이 먼저 나오고 따라서 내려가다가 5까지 못 내려오고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고 그러므로 최소값이 5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연결이 되는 거지. 결국 이 값이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 그런데 이 값이 2분의 1이니까 결국 2분의 1 a가 5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a가 1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한다라는 결과를 우리가 낼 거지. 따라서 양수 a의 최소값을 구하라. 10이다 라고. 22번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fx에 대해서 f의 k 빼기 1과 f의 k 더하기 1의 곱이 0보다 작아지는 정수 k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k가 정수면 k 빼기 1과 k 더하기 1도 모두 정수니까 이만큼 차이 나는 정수에 대해서 함수값들의 곱이 결코 0보다 작지 않다.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제 그 얘기인데 그 조건을 만족하면서 더구나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x가 하나 있을 것이다. 그것을 결정해서 f8의 값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걸 좀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여기 x축이 있고 fx가 3차 함수이니까 어쨌든 뭐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든 그냥 처음부터 그냥 올라가든 가장 마지막에 올라가는 그와 같은 부분이 이렇게 있을 거라고. 그런데 그 부분이 정수점들이 이렇게 연속하는 정수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연속하는 정수를 건드리지 않고 이 정수를 건드리지 않고 그냥 그렇게 쭉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정수를 이렇게 건드리면서 쭉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야. 계속 이제 올라가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만큼 차이 나는 정수들에 대해서 그 함수값의 곱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 왼쪽은 fx가 어떤 형태로 만들어질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할 수 없지만 가장 마지막에 올라가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 오른쪽은 그냥 내내 올라갈 것이고 따라서 이 값들은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값들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그 값들보다 이만큼 차이 나는 그 왼쪽에서 이만큼 떨어진 값들도 곱이 0보다 작아져서는 안 되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양의 함수 값을 갖는 이 점에 대해서 그 값보다 이만큼 작은 이 값의 함수 값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 이 반직선, 이 점을 포함하는 이 선분을, 이 반직선을 이 함수 fx가 지나가야 돼. 아래쪽에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쭉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는 이렇게 내려왔던 거지. 그렇게 내려와야 0보다 크다, 따라서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서 이 조건에 문제가 안 생긴다. 그러니까 부호가 서로 다른 그런 k가 존재하지 않아야 되니까 만약에 작으면 그런 k가 존재해서 우리가 찾는 함수가 되는 게 아니지. 따라서 우리가 찾는 함수의 경우에는 마지막에 올라갔다. 그러면은 내려왔을 때는 그 바로 옆에 있는 정수를 지나서 그 다음에 내려와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 이런 모양으로. 그러니까 결국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정수점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올라갔다 라고 한다면은 이 점에서는 항상 크거나 0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냥 0보다 큰 함수값을 갖는 경우일 수도 있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또는 올라갔다 0이라는 함수값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데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문제가 생긴다, 모순이 생기는 거지. 양수인데 음수가 되니까 곱해서 음수가 되는 k가 존재하는 거지. 그러면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모양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던가, 아니면 정수점을 통과해서 올라갔다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 정수, 이 정수가에서 함수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건 결정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럼 이 점에서 함수값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점들을 지나는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고, 따라서 그림이 역시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정리를 하자면, 이 점을 통과해서 올라갔다 라고 한다면 그 전에는 이미 바로 전에 있는 정수점에서는 함수값이 양수인 상태에서 내려와서 올라갔거나, 아니면은 그 점을 통과해서 올라갔다 그러면 그 점을 통과해서 내려왔거나, 둘 중에 하나. 만약에 그 아래에 있는 이 점에서 함수값이 음수면 역시 양수고, 이 점에서 양수고 음수라서 모순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내려갔다가 가장 마지막에 올라가는 장면은 항상 이런 네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에 걸려야 되는 상황이지. 양 끝점이 모두 정수인 점, 왼쪽이 정수고, 그리고 오른쪽이 정수가 아닌 그 사이에서 빠져나가야 되고, 오른쪽이 정수고 그것보다 1 작은 그 정수와 그 정수 사이에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또는 정수와 정수 사이에서 그냥 내려왔다 올라가는, 이와 같은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상황이구나. 다시 말해서 그 사이에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 사이에 정수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없어 지금. 이런 모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살짝 생각을 하면서 이 함수에 대해서, 그럼 이제 다시 또 한번 본다면, 그럼 가장 처음에 이제 올라가는 장면이 있을 거 아니야. 최고 차항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니까. 올라갈 때 정수점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그 정수점을 건드리지 않고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러면 그 전에는 음수고, 그리고 그 전에 있는 정수에 대해서도 음수니까, 그러니까 곱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잖아 항상. 그러니까 이 값에서 음수니까 이 값에다가 2를 더한 이 점에서의 함수값도 역시 0보다 작거나 같아야지. 0보다 크면 안 되지. 그럼 0보다 크면 음수가 되니까. 그리고 이 점에서 음수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의 함수값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 아래쪽 부분을 지나는 3차 함수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 3차 함수가 아래쪽을 지나게 되면은, 그러면 마지막에 이 부분에 정수가 포함이 되는 일이 벌어져서, 이런 정수가 포함되는 일이 벌어져서 어떻게 올라갔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아래쪽 부분, 이 부분을 지나면서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여기를 지나야 되니까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 이런 모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오로지 이 두 점을 그냥 지나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렇게 3차 함수가 이런 모양으로 하나가 결정이 되고, 그러니까 정수와 정수 사이에 있는 점을 처음에 뚫고 지나갈 때, 그럼 바로 나타나는 두 정수를 뚫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관찰을 할 거고, 그리고 만약에 처음에 올라갈 때 정수점으로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 값이 음수이기 때문에 여기는 양수가 되면 안 되지. 그러니까 0보다 작거나 같은 이 부분을 반드시 지나야 되고, 이 부분을 반드시 지나는데, 그런데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그 사이에 정수를 품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가령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가를 따질 때, 일단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할 거야. 이런 거, 이런 그래프. 이런 그래프는 일단은 음수일 때 0이고 0일 때 양수고 0일 때 양수고 문제가 안 생겨.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도 가능하고, 또는 정수점을 뚫고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그럼 음수니까 여기도 0보다 작거나 같은 이 부분을 지나야 되는데, 여기서는 올라가면서 지날 수도 있고, 이걸 품고 내려갔다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이 점을 지나야 되는 상황이고, 내려가면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 그때 그 다음 정수가 이 안에 있으면 안 되지.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은 그 정수점을 지나거나. 그러니까 이것도 가능하고, 아니면은 내려와서 그 정수점을 지나거나. 그러니까 그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 부분에서 정수가 존재하지 않도록 그려지는 그림은 이런 네 가지가 전부일 텐데, 그런데 문제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분의 1에서의 미분계수도 음수고 4분의 1에서의 미분계수도 음수니까, 그러니까 감소하는 구간 안에 마이너스 4분의 1과 4분의 1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결국 0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감소하는 구간 안에 0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감소하는 구간 안에 0이 포함될 수가 없어서 그제서야 이것은 아니구나 라고 두 번째 그림을 우리가 버릴 거고,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럼 여기가 0이 되면 되는 거지. 그럼 이 값이 1이고 이 값이 마이너스 1이고, 세 번째 그림도 여기가 0, 1, 마이너스 1, 네 번째 그림도 0, 1, 마이너스 1. 그렇게 되면은 0을 포함하는 구간에서 감소하는 그런 가능한 그래프가 이제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뤄야 하는 3차 함수는 이 첫 번째 경우, 그러니까 x축과 0과 1에서 만나고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는 어떤 값에서도 만나는, 그래서 fx는 이 값을 뭐 알파라고 한다면 최고 차이계수가 1이니까 x 빼기 알파 x x 빼기 1 이런 모양의 함수, 여기서 알파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는 수이고, 또는 fx는 이 세 번째 마이너스 1하고 0에서 만나고 0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값에서 만나는 거지. x 더하기 1 그리고 x, 그 값을 우리가 베타라고 한다면 x 빼기 베타 이런 꼴로 쓰여지는 함수도 가능하겠지. 여기서 베타는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고, 또는 fx는 마이너스 1과 0과 1 이 세 개의 점에서 만나는 3차 함수도 가능하겠다. x 더하기 1, x, x 빼기 1. 이 세 가지 가능한 함수가 찾아지게 되고, 이 중에서 이 조건,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에서의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4분의 1에서의 미분계수가 0보다 작은 그런 함수가 어디에 있는가, 그거 무엇인가, 이제 그것을 차근차근 첫 번째 경우부터 이제 한번 따져보자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가지고, 첫 번째의 경우에 이 함수의 마이너스 4분의 1에서의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다를 쓰기 위해서 이걸 아무래도 전개한 다음에 미분하는 게 나으니까 전개하게 되면은 x 세제곱 나오고 빼기에 알파 더하기 1에 x 제곱이 나오고 더하기 알파 x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의 경우에 f 프라임 x가 미분하게 되면 3x 제곱 빼기 2 알파 더하기 1의 x 더하기 알파 이와 같이 되어서, 따라서 f 프라임 마이너스 4분의 1의 값은 대입하니까 16분의 3 나오고, 그리고 플러스로 바뀌지. 여기 마이너스 4분의 1 집어넣어주면 플러스 4분의 2 알파 더하기 1 이렇게 되고, 더하기 알파가 되는데 그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어야 하지. 양변에 16 정도를 그냥 곱해버리면, 따라서 3 더하기 그러면 8알파 이렇게 되겠네. 더하기 8 더하기 16알파가 마이너스 4. 따라서 24알파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15가 돼요. 마이너스 15. 따라서 알파의 값은 3으로 나눠서 마이너스 8분의 5라고 하는 값이 나오고, 8분의 5 이런 값이 나오고, 이 값에 대해서 우리는 f 프라임 4분의 1이 0보다 작은가 라고 하는 것도 마저 따져야 되니까, 이때 f 프라임 4분의 1의 값은 4분의 1을 대입해 주게 되면 16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2의 알파 더하기 1, 여기 4분의 1을 대입하니까 더하기 알파가 되어서, 알파가 마이너스 8분의 5니까 16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2 곱하기 알파 더하기 1, 그럼 8분의 3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8분의 5가 되는데, 이 값이 지금 이 값이 16분의 3이네. 나눠지고 16분의 3 지워지고 마이너스 8분의 5가 되기 때문에 0보다 작은 게 맞네.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그런 함수가 하나 만들어진다.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8분의 5일 때 첫 번째 모양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일단 따라서 먼저 답은 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 fx는 따라서 그 해당하는 함수를 찾았으니까 x 더하기 8분의 5에다가 x를 곱하고 x 빼기 1을 곱한 이 함수가 바로 우리가 찾는 함수이지 않을까. 이 경우에 8을 대입해서 f8을 계산하게 되면은 8 더하기 8분의 5에다가 8을 곱하고 7을 또 곱한 이 값이네. 그래서 8을 전개해주면 64 더하기 5인 69 곱하기 7. 그래서 7, 9, 63 67에 42 483 이라는 숫자가 하나 먼저 결정이 되고 있고, 그리고 혹시 우리가 또 이제 모르니까 나머지 경우도 살짝 한번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그럼 이와 같은 함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이건 역시 fx를 전개를 해서 전개해주면 x 세제곱에 더하기 1 빼기 베타의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베타 x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의 경우에 f'x는 3x제곱 더하기 2배의 1 빼기 베타의 x 빼기 베타 이렇게 되네.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을 집어넣어준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를 써서 우리가 베타를 구해주면 f 프라임 마이너스 4분의 1, 이 값은 16분의 3 일단 나오고, 역시 그 x자리에 마이너스 4분의 1을 집어넣어주니까 마이너스 4분의 2의 1 빼기 베타 마이너스 베타가 되고, 이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어야 하고, 역시 16을 양변에 곱해서 3 빼기 그러면은 8 더하기 8베타 이렇게 되겠네. 빼기 16베타 가 마이너스 4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8베타가 이렇게 되지. 8베타가 마이너스 5 플러스 4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러므로 베타가 마이너스 8분의 1이 나와. 그러니까 베타가 지금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건 이제 우리가 버릴 거지. 그래서 두 번째의 경우에는 그런 함수가 만들어지지 않고, 세 번째의 경우에도 역시 fx가 전개하게 되면은 이것은 x 세제곱 빼기 x2니까, 그러니까 f'x가 3x제곱 빼기 1이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을 집어넣어준 f' 마이너스 4분의 1은 16분의 3 마이너스 1인데, 이 값은 마이너스 16분의 13이고 당연히 마이너스 4분의 1이 아니지. 따라서 이 세 번째 함수도 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의 경우에서만 그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가 하나 찾아지고, 우리는 그 함수를 구했고, 그리고 그거 x에 8을 대입해서 f8이 483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구해내는데 성공했다.